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 추석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조심했었는데, 이번 구정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향 방문이 자제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걸리면서 함께하기가 참 힘든 연휴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옛말처럼 우리는 또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잘 넘기고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우리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들 노력해서 잘 넘겼어. 얘기할 수 있는 추억으로 남는 그날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웅진 싱크빅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세 번째 에피소드로 준비했는데요. 처음부터 들으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하얗게 뜨는 태그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으실 수 있으니 같이 들어보시면 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읽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같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을 읽고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실까요?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도.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가끔씩 내가 싫어지려고 할 때마다 보는 글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배우자,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심지어 그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의 진짜 감정과 느낌을 자제하기도 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주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헌데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일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강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내면을 망가뜨리고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정도다. 단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단점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단점이 실패를 의미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점은 어느새 지뢰밭으로 변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즉시 펑 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피를 선택한다고 하자. 당신은 도피가 나쁜 습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계속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망치지 마.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지뢰밭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다. 당신은 몹시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스스로 웅크리게 되고 점점 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만다.
자신의 욕구를 숨기며 자기 존재감을 낮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 또는 나를 도와줘 등의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남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자신의 욕구를 숨기다 버릇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매번 아무거나 좋아 라고 말하면 나중에는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고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방식은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버릇은 상대방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책망하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에게는 늘 상냥하지만 정작 삶의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면의 즐거움이 있을 리 없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사는 법이다.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이자. 나의 필요를 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강의실을 눈물바다로 만든 수업. 대만의 미학자 장쉬는 동료에게 대리 수업을 부탁받아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는 학생들에게 조금 독특한 자기소개를 제안했다. 거울을 보며 자화상을 그린 다음 그림을 설명하며 소개를 하는 방식이었다. 미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그림에 영 솜씨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진지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소개가 끝난 강의실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중에 한 학생이 장신을 찾아가 말했다. 거울에 비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간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 학생의 한마디가 바로 장신이 의도한 자화상 수업의 목표였다. 학생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자신을 보았다. 지극히 평범한 얼굴도, 생기 없는 눈빛도, 어두운 표정도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무런 보정도 필터도 거치지 않은 정말 날것의 모습이었다.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모공이나 여드름의 크기를 살피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은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느낀 것이다. 상류심생.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사람은 각자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새기며 산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과 가치관, 심리 상태의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심리 변화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차이를 발생시키고 근육을 만들어 표정의 변화를 만든다. 오랫동안 일정한 정서를 유지한 사람은 표정에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항상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에게는 불안한 얼굴이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쪼잔함이 얼굴에 비친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아이처럼 선한 마음과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두지만 살다 보면 모두가 조금씩 변하게 된다. 그 변화는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장신이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에서야 학생들은 지금의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로 인해 닳고 닳아서 거울 속 모습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지 못했다. 메이크업 기술은 갈수록 늘었지만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서 또렷하고 맑은 눈동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변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얼굴에서 예전과 전혀 달라진 자신을 깨닫고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다. 우울한 감정에만 잠겨서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남을 질투하고 심술을 부리느라 얼마나 욕심 많은 얼굴이 되었는지,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낯빛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해둔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을 하려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화상을 그리며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지금의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친해져야 한다. 나의 표정이 초조한지 안정적인지, 무뚝뚝한지 생기 있는지 살펴보자. 나의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웃음인지, 남의 비위를 맞추다가 억지스러운 웃음이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보자. 그러고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자.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은 결국 나를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대한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하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회사의 마케팅 담당인 D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튼튼한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 업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회사 사정이 갈수록 나빠졌다. 업무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점점 예민해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좀처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얼마간 일을 쉬어야 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과 무력함을 느낀다. 예컨대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한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다가 중년이 돼서 살만하다 싶어지면 또다시 은퇴 후의 인생을 고민한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평생 불안해해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된다. 일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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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다. 사람 사는 일상은 다 비슷비슷하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불안해만 할 뿐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력서를 쓰거나 채용 박람회를 기웃거리지도 않는다. 직장인이라고 다를까?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연봉이 오르나 걱정만 하고 있다.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 고민하거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들의 문제는 생각 그 자체에 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딱히 별일도 없는데 불안할 때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전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월급쟁이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투잡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늘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를 처리하지 않은 듯한 찝찝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워보자. 매일 한 발짝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보다 계획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불안해하면서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뤄내는 과정이다. 불안과 함께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계획들을 많이들 세우곤 합니다. 이번에도 또 하다 말겠지. 작심삼일이 되겠지. 하면서 포기부터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아가면 어떨까요? 저도 새해가 되면 늘 하는 목표들이 있는데요. 이번 한 해에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나아가려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위해 우리 같이 함께 힘내보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